안녕하세요. 강남그린섬 최 에디터입니다. 오늘은 성신여자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이 수시에서 많이 쓰는 학교 중에 하나죠. 근데 다른 학교, 다른 여대에 비해서는 이렇게 좀 지원하는 학생들의 폭이 넓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알다시피 성신여대와 경희대 같은 경우는 소묘를 같이 봤었죠. 올해도 뭐 성신여대 공예과 같은 경우는 소묘와 디자인을 같이 보기는 하지만 디자인과, 그러니까 산업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소묘와 디자인을 따로 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기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같은 시간을 마련을 한 겁니다. 교수님 인터뷰를 통해서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왜 바꾸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런 내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신여대는 실기 비중이 되게 높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기가 70% 반영되고 내신이 30% 반영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뭐 대략 한 4등급,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도 성신여대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거의 뭐 실기 70, 80 이상인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성신여대 지원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뭐 덕성이라든지 동덕, 서울여대는 실기 100이죠. 경희대, 가천대, 한성대 이렇게 지원을 하는 편인데, 한성대는 내신에서 수학이 필수라서 좀 수학을 아예 놓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지원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성신, 동덕, 뭐 덕성, 서울여대, 경희, 가천, 뭐 상명대, 천안까지도 지원을 하는데, 상명대, 천안은 얼마 전에 올해부터는 15배수로 바꿔서 1단계를 선발하겠다 뭐 이렇게 좀 바뀌었죠. 코로나 때문에 학교들이 일정이라든지 뭐 배수 이런 것도 좀 많이 바꾼 편이에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한 6개 정도의 학교를 지원을 하는 편인데, 여기에서 이제 특수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성신여대와 경희대 이렇게 소묘를 같이 보는 학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신여대 내신 30% 반영되는데, 그 내신 30%는 국어랑 영어가 필수고 수학이랑 사회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사회를 선택을 대부분 하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성신여대를 준비하는, 지원하는 상황에서의 전형을 알아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 성신 경쟁률이 공예과가 28대 1, 디자인과가 40대 1 이렇게 나왔어요. 초반부터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는 소묘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성신여대는 경쟁률이 그나마 되게 높았던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의 한 70대 1, 80대 1까지도 갔었죠. 근데 기초 디자인이라는 과목으로 바꾸면서, 그리고 기디에서도 소묘와 채색,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드로잉,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봤을 때 경쟁률은 더 낮았었어요. 대부분 기초 디자인하는 아이들이 미술을 시작하면서 소묘를 초반에 배우기는 하지만 채색과 구성 이런 위주로 쭉 수업을 그러니까 단타 수업이라고 단기적인 수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수업을 계속 받다 보면은 소묘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심지어 제가 상담해 보면은 저희 학원은 고3 때 소묘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소묘를 안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원들에서는 성신여대를 지원하려고 이제 학생들이 얘기를 할 때 너 소묘 못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생들 꿈을 꺾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안 시켰으면서.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소묘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채색 중심으로 보는 기초 디자인 학교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낮은 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40대 1이라고 하면 산디과가 20명 정원이니까 거의 한 800명 정도가 지원을 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작년에는 8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기초 디자인이라는 과목으로. 근데 올해부터 산디과는 소묘랑 기초 조형, 그러니까 기초 디자인이라는 과목 안에 소묘와 기초 조형이라는 과목으로 구분이 이제 되는 건데, 기초 조형으로 선택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지원하는 아이들이 작년이 800명이고 올해도 만약에 800명이라고 하면은 그 아이들 거의 한 650명 정도 아이들이 그렇게 지원하지 않을까 싶고, 한 100에서 15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소묘를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소묘라는 게 예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 아닐까요? 소묘를 그동안 되게 많이 했던 아이들한테. 물론 유리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성신여대에서 얘기하는 소묘가 조금 달라요. 뭐 다르다라고 해봐야 크게 뭐
일반적인 소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그려내는 거. 예전에 석고소묘 했을 때도 아그리빠를 누가 아그리빠처럼 잘 그리느냐, 인상을 누가 잘 똑같이 만드느냐,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이제 이 전체 분위기, 막 석고상 안에서의 공간감이 거의 100m 이상 느껴지는데, 뭐 이런 어떤 주관적인 표현이 그 두 번째였다라고 하면은, 성신여대에서의 소묘는 정통 정밀소묘라고 보시면 돼요. 교수님이 언급하시는 인터뷰 중에서 좀 재밌는 게 뭐였냐면요, 우리 학교는 예전부터 소묘를 봤다. 근데 이제 기초 디자인 소재로 출제를 하는 소재들이 예를 들어서 되게 난이도 있는 소재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동안 뭐 드릴이 나왔던 적도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뭐 청소기 헤드나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장난감이 나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소재를 학교들이 출제를 할 때 대부분 이제 채점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출제 용지를 가지고 채점을 하시진 않아요. 그림만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죠. 구성이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색채를 했구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근데 성신여대는 예전부터 출제한 이미지를 반드시 교수님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그림이랑 비교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형태 틀렸는데 여기 고유 색깔이, 고유 톤이 이런데 얘는 왜 이걸 이렇게 밝게 했을까? 반드시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확성과 정밀성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소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일단 어느 정도 소묘를 우리 아이들 시켜다 보면은 형태까지는 출제된 이미지를 굉장히 잘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명암 깔 때도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인데, 연필을 이제 짧게 잡고 디테일한 표현과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출제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해요. 그냥 자기 감으로 그리죠. 그림 자체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밑색을 깔았던 그 그림 자체로 표현을 하고 그 자체의 분위기를 맞춰서 그냥 마무리를 하고 제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은 평가를 하시죠. 저희도 한 40명 되는 아이들 소묘한 그림들을 쫙 벽에 걸어놓고 평가를 할 때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소재를 줬는데 다 다르게 그리지? 왜 이렇게 형태가 다 달라? 얘는 톤이 왜 이렇고 여긴 톤이 왜 이래? 어느 순간부터는 출제된 이미지를 놓치고 그냥 자기 감으로 완성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똑같은 그림들이 단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컴퓨터처럼 되게 정확하게 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뽑겠다는 겁니다. 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소묘를 완성을 한다. 근데 예전에 건대 산디과에서 나왔던 것처럼 전체 구성을 하고 재료만 연필로 주는 게 아니라 되게 복잡한 사물 하나를 주거나 혹은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사물 3개를 제공을 해서 그거를 정밀하게 똑같이 그리는 게 성신여대 산디과 수묘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입시랑 조금 역행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회화과 같은 경우도 요즘엔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 연필선 쓰는 법, 색채를 활용하는 법, 좀 전혀 다르게 주관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요즘의 어떤 회화, 파인아트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성신 산디 소묘는 그야말로 진짜 리얼 정밀함을 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와 유사한 실기는 예전에 한성대학교라는 곳에서도 있었어요. 정밀하게 그대로 똑같이 재현하는 법. 그런 실기 유형이랑도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소묘랑 기초조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실기고사를 치르는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죠. 교수님이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되게 명쾌하게 하셨습니다. 평균적인 학생들보다 어느 한 과목을 특별히 잘하는 학생을 선발해도 충분히 우수한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 명료하죠. 한 가지라도 똑바로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건대 기초 디자인이 처음 생겼을 때 그때 당시 교수님들이 얘기하셨던 게 생각이 나네요. 아이들의 생각이나 사고력이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사고력에 대한 게 판단할 수 없는 기괴함이 있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화면 구성과 정밀하게 그리는 능력만이라도 정확히 아이들이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으로 기초 디자인이 처음 건대를 중심으로 생겼는데, 그거에 어찌 보면 2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뚝심 있는 성신여대의 소녀의 정밀함, 기본적인 기초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소면은 한 100개에서 150명 정도 지원을 한다. 그럼 기초조형 같은 경우 대략 한 600, 700명 정도 아이들이 역시나 지원을 할 텐데, 성신여대 기초조형이라는 과목으로, 그러니까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늘상 그냥 뭐 작년, 재작년 나왔던 유형들 보면은 기초 디자인이에요. 소재를 하나 혹은 두세 개를 주고 기초 디자인 하시오. 근데 뭐 제한 조건 중에 뭐 주제어를 주는 해도 있었고, 주제어 없이 소재로 유연하게 기초 디자인 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하라고 제시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소재를 주는 폭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좀 더 넓어요. 예전에는 2018년도죠. 제 기억으로는 잠자리를 준 적도 있었고요. 디자인 쪽에서, 채색 쪽에서는 잠자리 날개만 가지고 구성을 하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뭐 장정 같은 경우는 밧줄이랑 팩맨, 그러니까 팩맨이기 때문에 눈, 코, 입이 있고 방향성, 그러니까 굉장한 연출력이 중시되는 어떤 문제를 준 적도 있었고요. 뭐 종이컵이랑 휴지를 준 적도 있었고요. 수시로 기억이 나네요. 이 종이컵 휴지 같은 경우 연출이라기보다는 물성을 활용해서 조형적으로 구성을 하시오. 그러니까 조형을 보겠다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예전에 뭐 자동차랑 라이터랑 안경 이렇게 줬을 때는 차원이 다른 공간, 또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 연출을 보기 위한 주제를 준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조형을 중시하는 주제, 뭐 연출을 중시하는 주제 번갈아서 내는 편입니다. 근데 뭐 주제를 어떻게 주든 간에 항상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 그림들 보면은 구성력을 굉장히 뚜렷하게 보는 것 같아요. 구성이 굉장히 차별성 있게 특이하게 접근한 구성이라기보다는 주제에 맞게 굉장히 안정적이게 화면 구성을 한 그림들을 많이 선호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인터뷰 봐도 기초 조형에 대한 주안점이 무엇인가? 디자인의 창의성은 관찰에 의한 창의성.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상상에 의한 창의성이라기보다는 소재의 관찰에서부터 시작되는 창의성, 그리고 화면 구성과 색채, 표현력을 굉장히 중시한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하시는 걸 봐도 뭐 서울여대 CD과나 뭐 단대나 가천대학교의 기초 디자인보다는 연출보다는 조금 더 조형적인 요소를 많이 보려고 한다라는 게 성신여대 기초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언급하신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더 잘 그린 작품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림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 평가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내용이라고 해요. 이게 잘 그린 그림을 그려내는 거 물론 제일 중요하죠. 근데 내 그림이 평가자한테 여기 틀렸네, 여기 왜 이렇게 그렸지라고 의구심을 자아내는 그림, 좀 단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최대한 없애는 게 사실은 뭐 합격과 좀 더 가까워지는 길이다. 특히 성신여대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학생들은 다른 학교 실기시험 볼 때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성신여대는 시험 중간중간에 이미지, 출제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채색이든 소묘든 잘 확인해보면서 형태와 그 뭐 주어진 사물의 이미지, 이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꼭 그려야 돼,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서 마무리를 해 나간다라고 하면 올해도 역시나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실 우리 학생들 내신 지금 뭐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 그냥 뭐 수능, 그러니까 실기랑 내신이랑 총점으로 매기는 학교들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내신 관리가 잘 된 학생들은 다단계 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학교가 뭐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중대, 뭐 숙명여대 이렇게 있겠죠. 1단계를 내신으로 컷을 하는 학교들, 그 학교들 중심으로 내신 성적이 어느 성적이 나와야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